자,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2시간 더 기다리셨죠? 예. 자, 오늘은, 예, 전학생이 와가지고 잠깐 자, 전학생 잠깐만 비춰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예, 정호진 전학생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약속한 대로, 예,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하고 그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그리고 이제 각종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무원 연금 이러면 나랑 상관없겠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저축보험과 각종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국가가 운영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 계속 개혁이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개혁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갑오개혁 막 이런 거 생각나시죠? 뭔가 막 개혁하면 좋은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이 개혁은 안 좋은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냐면 내는 돈은 더 많고 받는 건 쫙 줄어들고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그런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 공무원 연금은 1960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구 구조가 이랬어요. 자, 보세요. 20살부터 60살까지 이게 돈 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 중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있겠죠. 근데 딱 보면 돈 내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뭐 비슷하죠. 1990년도면 이때는 어땠느냐? 예, 이때는 돈 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돈 내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 그런데 자, 이건 이제 2016년도 지금이에요. 예. 돈 내는 사람은 그렇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받는 사람도 꽤 많이 늘어난 거 보이세요? 예. 자, 이제 2040년도 한 14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여기 많이 줄어든 거 보이세요? 내는 사람? 네. 예, 그런데 받는 사람 와자장창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던 85세, 90세, 95세 수령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6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연금을 지탱해주는 돈을 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정말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재원이. 고갈돼요. 고갈돼.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직 적자가 아니지만 2040년도부터 쭉쭉쭉 재원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2060년도면 고갈된다. 이런 소리 많고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죠. 예, 1990년도부터 이미 적자였어요. 예.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앞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했냐면 10명이 돈 내서 1명 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느냐?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3명이 돈 내고 1명이 받아가는 꼴이에요. 근데 이미 적자가 심각해요. 한 해 2조씩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2040년도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면 예, 돈 내는 사람 1명, 받는 사람 1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명이 내고 1명 받아가도 적자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난다, 더 적자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돈 내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때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인구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면서요. 고령화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초고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하면서 그리고 저출산, 돈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혁은 뭐다? 내는 돈 많아지고 받는 거 확 줄어들거나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니까 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65세, 70세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시니까 연금을 60세부터 받으시면 40년간 계속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줄 때 받는 사람은 안 줄어들고 또 이제 젊은 층이 계속 연금 받는 층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사람은 많아지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도 계속 늘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도 받을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둘 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군인연금이건 사학연금이건 이건 제 의견인데. 네. 근데 뭐 사실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경영하는 걸 못 믿겠어요. 투명하게 제대로 정말 이 자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불리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작년에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거 아시죠? 네. 예.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엄청 많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이 11%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둘이 합칠 때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어느 한쪽이 값어치가 얼마냐를 쳐주어서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물산 값어치를 굉장히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본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그 이재용 그 부사장을 만나고 나서 오케이를 해요. 그렇게 하자 그냥. 삼성물산의 값어치를 줄여서 합병을 하자. 그래서 손해난 게 지금 한 6천억 되죠. 네. 우리 돈 6천억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손해나는데 왜 오케이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을 제대로 굴리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저기 그 군인연금은 뭐 더 심하고 각종 공제는 더 심해요. 그래서 뭐 이제 공통점은 앞으로 잘 운영할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진다.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재정 상황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이루어지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연금을 붓고 계실 수도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런 뭐 저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힘센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계약을 맺어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잘 굴러줘. 알았어, 내가 굴려서 너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B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내 진짜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못했어. 미안해. 약속대로 못 주겠어.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못 이기니까 얘한테 이르면 되잖아. 그럼 대장이 얘를 막 싸대기를 막 때려주면서 야, 약속한 대로 줘.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얘보다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부당한 걸 뭘 하면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정부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사라지고 돈을 얘한테 직접 주네? 그럼 얘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B한테. 야, B야,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잘 못했어. 원래 약속한 거를 못 주겠다. 아니면 잘 줘도 한 반 정도 줄 것 같아. 라고 하면 B 입장에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데모해야죠. 그렇죠. 그땐 얘를 상대로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정말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힘센 사람이 이 관계에 연루되지 않고 밑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해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제일 힘센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순간 이건 굉장한 리스크예요. 근데 우리가 내는 연금,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부를 상대로 돈을 내잖아요. 그럼 정부가 갑자기 대장으로 변해서 깡패 노릇을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제 말이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부도 얼마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다. 보세요. 그리스 정치하는 사람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포퓰리즘으로. 그렇죠? 연금을 엄청 삭감해서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부가 갑자기 돌변한 거 아니에요? 약속 못 지키겠다고? 벨기에 군인들 57세부터 연금 주겠다는 거 65세로 확 늘렸네? 그걸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금 받는 게 8년이 늦어지면요,
실제로 받는 수령 액수는 매덕이에요. 매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이거는 이제 뭐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를 하잖아요. 센트럴 폴스라는 데도 요만한데 이 시에서 이게 지금 경찰관들이랑 소방관들인데 우리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약속한 거에 50% 이하로밖에 못 줘. 이래가지고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그건 바람일 뿐이지 얼마든지 정부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정말로 돈이 없으면. 지금이야 세수를 걸어서 뭘 하고 뭘 하지만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사람도 없고 수익도 안 좋고 빚도 많고 여기저기에 막 퍼다 쓰고 해가지고 실제로 돈이 안 남으면 약속대로 못 주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징후가 보인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자,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의 선배 세대들, 한 40대 후반에서 50살 정도, 50대 되신 분들은 사실상, 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어요. 좀 줄어들긴 했어도. 그런 분들은 지금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세금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 같은 경우도, 2002년 전에는 연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2002년 이후에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여타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줄어들 수 있냐면 받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이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퇴를 얼마 안 놔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시고 후배 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대, 30대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분들이건 공무원분들이건 국가가 약속한 대로 못 지킬 수 있으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 자산을 많이 불려놓는 거를 택해야 된다. 예,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물가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물가를 모르면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얼마 정도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느냐? 4% 정도. 이러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한 30년 뒤에는 물가가 한 3배 오르더라. 그럼 제가 늘 얘기하죠. 이때 1만 원과 이때 3만 원, 물가가 3배 올랐으니까 2016년도에 1만 원과 2046년도에 3만 원은 같다. 그렇죠. 그래서 1만 원을 투자해서 2만 원을 만들면 이게 2배가 뛴 거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2배가 뛰었지만 이게 본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본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66%. 그러니까 34%가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돈을 이때 2만 원을 이때로 다시 끌고 오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6,600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 연습하는 거 연습.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가 돼야 본전이다 똑같다? 3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무려 2배 올려놨어. 근데 이거 좋아할 일이다? 아니다. 원래 값어치의 66%. 그러니까 결국 얘도 6만 6천 원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때 20만 원짜리가 이때 가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 저게 10만 원, 20만 원 된 게 이게 번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달라져, 여러분. 자, 1억. 자, 1억이 원래 얼마나 돼야 본전이라고요? 3억. 네. 그런데 불구하고 2억이 됐어. 2배가 됐어. 그래서 1억이 플러스가 됐네. 자, 요것만 보세요. 1억만.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데요? 그렇죠. 기분 좋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돈덩어리가 커지면, 그렇죠? 물가를 얼마나 따라잡느냐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 2억도 원래 가치의 66%죠. 네. 그러니까 얘도 다시 2억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해서 그래. 지금 기준으로.
2040년도에 2억은 지금으로 끌고 오면 6,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3,400만 원이 그냥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30년 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돈이 억 단위로 늘어나요, 여러분이 하면. 그런데 이자가 5천만 원 붙고 7천만 원 붙고 이러면 그것만 보면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이거 쫓아가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노후를 준비할 때 물가를 생각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복리자 붙은 무슨 상품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행정공제나 교원공제. 여러분 공무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중은행보다 막 이렇게 높게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특히 적립식으로 매달 그러니까 적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금 보장된다는 말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요 세 가지예요. 예.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공무원, 이제 일반 분들은 이런 저축보험 하죠. 이건 예시예요. 거기 보면은, 자, 20년을 부었더니, 연봉리 2.7%로 계속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하면 141.8%가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1%라는 얘기는 원금 100% 빼면 이자는 원금 대비 41%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2.7이 한 번도 이 이자가 안 떨어졌을 때, 똑같을 때. 근데 여기 보면 최저보증이율이라고 나와 있죠? 네. 10년 내에는 1.75, 10년 넘어간 건 1%.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럴 때 이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요거예요. 최저보증이율 요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4%. 여기서 100% 원금 빼면 20년간 받은 이자가 14%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상품들은? 이 기준으로 하면 이거지만 금리가 더 떨어져서 최악의 상태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가 여태까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고, 공무원 분들은 자, 이거는 교원공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 제 와이프가 교사라서 이거 관심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해요. 자, 이것도 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3.6%를 복리로 준다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거 엄청 3.6%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적금 구조 얘기도 드렸죠. 첫 달에 넣는 것만 이거를 전 기간에 통틀어서 다 받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얘기 드렸죠. 네. 이거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제 강의를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볼게요. 자, 30년 동안 천구자를 하면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데 이 천구자라는 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30년 동안 부었을 때 이자를 얼마 주냐 하면 원금 대비 78%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넣는 금액은 2억 1,600인데 받는 이자는 1억 6,900, 약 1억 7천 돼요. 그럼 여러분이 1억 7천만 생각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거 갖다가 노후를 좀 더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면 자, 그냥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2억 1,600, 2억이라고 쳐요. 이 2억이 얼마가 돼야 본전이다? 30년 뒤면? 6억. 네, 6억 돼야 본전인데 지금 이자가 얼마 붙어요? 1억 7천 붙죠? 네. 여기 1억 7천 붙어. 월에 2억 1,600이니까 이거 합하면 얼마나 돼요? 한 4억 되나요? 한 4억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전인데 4억 만들어 놓으면 원래 가치의 몇 프로? 지금 기준으로 66%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억이 그러니까 34%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34%인 7,200만 원이 그냥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선택함으로써.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제나 뭐나 안 하시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원금 보장되고 복리가 되고 시중보다 이자를 더 준다 그래서 해야 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래 받기로 한 그 이자에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크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아까워서 3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 공무원분들, 지방 이제 행정공무원분들이 하는 행정공제 똑같아요. 네. 아까 교원공제는 60만 원이 최대 보유 수 있는 금액인데 다달이 이건 1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3억 6천 정도가 원금이고 2억 6천이 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그쵸? 네. 3억 6천이면 한 10억 8천 정도 돼야 원금인데 이거 다 합쳐봤자 한 7억 2천. 그쵸? 네, 한 30% 날라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날라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가를 염두를 안 해놓으면 그냥 이거는 2억 6천 번 거예요. 그러나 물가를 생각하면 반대로 1억 날려먹은 거죠. 네. 뭐가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뭐가. 그걸 보시라.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실적이 좋고 사람들 돈이 많이 벌고 막 경기가 돌아서 금리를 회수할 정도면 물가도 같이 오르죠. 그게 진짜 돈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수익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금리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주식. 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기가 호전 상황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나 늘차 얘기하지만 이자로 굴리는 거, 원금 보장되는 거, 복리로 된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게 투자를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런 건 무섭고 그래서 대안책이 없으니까 뭐 이런 저축보험이나 뭐 공제외에서 장기 저축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자, 늘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투자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생각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펀드는 아닌데 해외 펀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MSCI 지수라 그래서 선진국들의 주가를 합쳐놓은 거예요. 평균을 내서. 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서프라임이라고 크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인데,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쫙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해요. 주식에서 다 빼가지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달러로.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떨어질 때 약간 떨어지지만 또 묶어놓죠. 그 다음에 올릴 때 같이 올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때 유럽발, 그리스발 위기 왔을 때도 이렇게 가죠. 얘는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런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이자로 불리는 거 해봤자 여러분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더 가난해진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노하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온라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노하우는 여러분 다 퍼지면 노하우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예. 여러분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그렇다고 대안으로서 한다고 해서 원금보장 상품, 그렇죠? 무슨 저축보험이니 교원공제니 행정공제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군인공제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반드시 주식이나 펀드 같이 실적 배당, 실적에 따른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빨랐죠. 예,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거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하려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되게 간략하게만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로 심도 있게 다뤄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